안녕하세요. 니가왜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월 특단 대책을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가 8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가 하면 매물은 쌓이지만 매수자가 80% 이상 전멸하는 등 집값 추락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하는데 부동산 거품 폭등으로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이 시점에 가장 안일한 정책을 내놓을 것 같아서 이러다가 1년 내내 거품이 더 커지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도 함께 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지는 현장을 가볼까요? 자, 아파트 급추락 온다. 금리 최대 급등에 거래까지 전멸. 집값이 이게 부동산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는 법은 없어요. 결국 많이 뛸수록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좀 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이건데, 이사 부동산 대책 물론 2월 4일날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 예고가 그런 거지. 그렇지만 대략 이거 이제 관심이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이걸 지켜본 다음에 팔든지 사든지 할 거예요. 자, 이제 이사 특단 대책 현재 나온 뉴스에서 보면 솔직히 말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모르죠. 나와 봐야 압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종합해 보니까 이래요. 일단 특단이라는 이 용어가 공급 대책을 특단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정신 차리려면 멀었습니다. 지금 어줍지 않은 공급으로 지금 집값 잡을 것 같아요. 집값이 지금 8년째 뛰고 있고 지금 사실상 부동산 전쟁 상황인데 어쨌든 그냥 특단 썼어요. 본인들이. 역세권 고밀도 개발, 신규 택지 발굴, 경기도나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개발이익 환수제. 이 개발이익이라는 것도 토지 임대부라고 또 환매 조건부, 이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거지 그냥 기존에 무슨 아파트를 환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갭투자를 환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이게 다예요.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대폭등할 겁니다. 집값. 왜? 하락 요인이 없어요. 이걸 정부가 모를까요? 아직도 세금 더 걷으려고 하는 거죠. 아직도 배고픈 거죠. 아직도 집값 더 띄우려고 하는 거죠. 제가 제시하는 이 확실한 대책,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그냥 떨어져라 비나이다 하지 말라고요. 저 폭락 문제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안 하면 집값 안 떨어져요. 지금 너무 이렇게 달아올라가지고, 물론 금리가 인상되거나 코로나가 종식된다든가 외부 환경이 집값 하락 요인을 받쳐준다면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속 요건이 너무 많잖아. 결국 토지거래 허가제 또는 갭투자 이걸 제한시켜야 합니다. 어디에? 서울하고 경기도 전체, 광역시 전체 이렇게 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실거주가 의무가 되고 비거주, 실거주 안 하는 사람들은 차익을 뭐 100%든 80%든 환수하기 때문에 집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왜 집값 뛰는 줄 아세요? 부모가 자녀 앞으로 집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끌이라는 것도 부모가 갭투자 시키는 거예요. 증여세 내가지고. 이해가셨죠? 물론 부부 연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그냥 왕창 갭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영끌해가지고 실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없애야 합니다. 이거 거래 안 하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 아주 전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집값을 폭등시키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다주택 보유 종부세 강화, 누진세 때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정부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또 누구? 여러분들 이번에 후보자들 보세요. 누가 다주택 갭투자를 꺼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표 잃을까봐, 그 사람들 표 뺏길까봐 그건 아예 안 하고 집값 잡기 위해서 막 무슨 개발이네, 무슨 뭐 분양을 많이 하네, 뭐 공급을 넓히네. 진짜 너무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어요. 어떻게 후보자들이 투기성 그런 것만 하는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공약 보세요. 집값 잡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 투기꾼들 편에 서가지고 집값을 띄우니까 계속 다 선거를 이겼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투기꾼 편에 서야지 이 짝밖에 안 돼요.
9억 이상의 모든 대출 금지시켜야죠. 지금 실거주자 집값 못 잡게 한다? 그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집값이 자꾸 올라가면 무주택자들 망합니다. 자, 신용대출, 전세대출 이런 거 다 매입 금지시켜버려야 돼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 즉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갭투자 제한, 다주택 보유세, 종부세,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억이나 10억 이상 대출 금지. 이거면 잡혀요. 뭐 하나라도 때리면. 이건 아예 거론도 안 하고 쓸데없는, 이게 무슨 특단 대책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집값 띄우기 대책이에요. 됐죠? 좀 너무 실망인데요. 수도권 집값 거품, 그러면 여러분들 2022년 대선까지 이어진다. 이거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그 특단 대책이라는 게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면, 이거 지도 잘 봐요. 21년 올해입니다. 1월달, 현재 1월달이죠. 3월, 5월, 7월, 9월, 11월 올해. 자, 그럼 내년까지 보자고. 1월, 3월, 5월, 7월, 9월. 이게 굵직한 행사를 봤더니, 자, 지금 이번에 특단 대책이라고 나오는 거 한번 기대가면 안 되지만 한번 보고, 자, 여기 보궐선거 있죠. 4월달 보궐선거. 그 다음에 추가 대책, 아마 여름에 또 추가 대책 나올 것 같고. 자, 선거운동 할 거 아닙니까? 대선 말하는 거예요. 대선. 11월 이후에. 그 다음에 대선 선거가 있고 취임이 있는 게 내년 3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둘 다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뭐 6월달. 자, 그리고 그 뒤에 집값 연착륙. 만약에 지금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내년, 안타깝지만 내년 5월달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집값 거품. 왜? 물론 도중에 특단 대책 나오면 떨어져요. 뭐 몇 월 달이든지 아주 강력한, 아까 제가 말했던 대책 나오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안 나오면 여기까지, 지금 내 생각은 내년 5월까지 뜰 것 같은데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뜰 것 같은데요. 왜? 지금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무슨 집값이 떨어져요. 여기 밑에 보세요. 자, 야당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무슨 집값이 뛰어 떨어져.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집값 하락은 사실상 대선 취임하고 그것도 강력한 어떤 대통령이 나왔을 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지방선거까지는 왠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값 하락을 할 수 있는 3대 요인, 이거 별표를 쳐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이거 위에는 없습니다. 기타. 두 번째, 코로나가 종식되면 유리해요. 근데 올해 내내 코로나가 왠지 활성될 것 같죠? 세 번째, 부동산이 스스로 거품이 붕괴돼 버리는 거. 이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인밖에 없어요. 자, 이거 이제 한번 좀 보이시죠? 내년 3, 4월, 5월까지도 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정책이 강력하면 도중에 나옵니다. 제가 시종일관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정신 못 차리면 계속 뛴다. 제 말이 결국 맞아가고 있잖아요. 계속 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뉴스 보세요. 사상 최고로 뛴다. 다만 올 1월 달에 이상한 징조가 지금 벌어지고는 있어요. 왜?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거래가 실종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역시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특단 대책 없을 경우 2021년 집값 보면 다 뛰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이 더 유리해요. 강력 대책 없으면 상반기 또는 1년 내내 올라간다고 했어요. 거품이. 자, 1위 경기도 인천. 여기가 왜 많이 뛴다고 자꾸 경기도 인천, 당신 인천에 집 있냐 경기도에 집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7년 8년째 뛴 거 집값 봐봐요. 서울은 4억짜리가 지금 10억 넘었잖아. 근데 경기도는 이제 6, 7억이에요. 그럼 당연히 경기도 편 쓰죠.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해도 너무 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뛴 거야. 작년 그대로 올해도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답 나왔죠? 그 다음에 2위 서울 상승 계속 확대할 것 같고, 1위가 경기도 인천이고 2위가 서울이고 3위도 강남 상승 지속. 결국 수도권은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은 좀 별개 문제 같아. 조정지역이 있어서 하락, 이미 심각해. 부산 같은 경우 재상승 가능성은 있어요. 왜? 어떨 때 재상승하느냐, 하락하는데, 수도권이 너무 많이 계속 1년 내내 뛰면 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걔들도 따라가겠지? 이제 그럴 때만 재상승 가능성이 있고, 웬만큼 뛰어갖고는 추락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방에서 제일 좋은 곳들은 대전하고 강원도, 아마 상승을 조금이라도 유지하지 않을까. 2위는 세종, 충청, 여기는 보합이나 하락 전환 정도로. 3위 제일 안 좋은 곳들이 삼남지방입니다. 부산, 경상, 호남. 아무튼 하락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부산 같은데, 대구 같은데 꼭지에 산 사람들 지금이라도 던지는 걸 조심스럽게, 비싼 거 말해요. 저는 4억 미만짜리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막 3배 뛴 것들, 또는 10억이 넘어가고 15억 넘어가는 것들, 이게 난리 난다는 거죠. 자, 이제 집값 거품 폭락 요인이 많아요. 생각보다.
집값 폭락 요인도 이제 지금까지는 많이 뛰었으니까 떨어질 요인이 많은데 왜 1년, 2년 계속 이렇게 올해 내내 뛸 위험성이 크냐. 일단 폭락 요인을 보자고요. 집값이 세계 2위라는 것은 수치가 나온 거잖아요. 가계부채 세계 2위. 이건 집값 폭락의 아주 큰 요인이에요. 부채도 많고 집값도 많이 뛰었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뛴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도 많이 뛰었고. 집값만 폭등했어요. 다른 것들 뭐 별로 뛴 게 없습니다. 주식은 원래 워낙 저평가했어요. 주식은 4천 가도 현재 집값보다 더 싸요. 주식은 5천 가도 PER 규모가 집값보다 싸다고요. 5천 가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한번 데이터 뽑아보세요. 그렇다고 주식 사라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반대입니다. 자, 30대 수요 한계. 30대가 그렇게 연끌을 해야 되는데 이제 30대가 몇 명이나 된다고 이제 매수자가 줄었다. 매물 폭탄. 매물이 점점 쌓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27만 가구 공급. 이거 엄청난 공급이에요. 신도시, 3기 신도시 택지지구. 거래량이 급감되고 있는 것도 지금 위험하고. 세금 폭탄 때리고 있죠. 이제 갈수록 여러분들 종부세, 보유세 늘어납니다. 투자 매력이 하락. 이제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매력도가 없어진 거야. 코로나가 정복 뛸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이제 말이 됐든 언제가 됐든. 그러면 집값 폭락합니다. 다만 빨간색 하나. 있으나마난 이 정책. 오히려 정부 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아마 제 방송 1년 내내 본 사람들이 이해할 거야. 이제 정부가 집값을 안 잡았다는 걸. 동감하죠? 이제? 그 전에 제가 말했을 때는 저놈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정부가 지금 집값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쉬워. 지금 집값 전시 상황인데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이번에 특단대책에서도 제가 지시했던 거 안 나오잖아. 투기꾼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잖아. 왜? 선거에서 질까봐. 야당도 선거에서 질까봐. 무주택자들은 모래알입니다. 흩어져.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자 때리면 다주택자들이 표가 다 안 찍어버려. 갭투자자들 때리면 갭투자자들 표 안 찍어. 그럼 무주택자들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냥 끝까지 막 문 대통령 끝까지 뭐 국민의힘 팔랑개비가 돼가지고 지금 빨간색이 얘 때문에 지금 이러한 폭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 뛸 수 있다고요. 저 폭락 문제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자, 대출금리 8년 만에 최대. 한번 근거 자료 보자고요. 가계대출 여기 원래 3.1% 2.8 그랬는데 여기 쭉 보세요. 2.5까지 떨어진 게 막 늘어나고 있어. 대출 가계대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최대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상승률이 최대폭이라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올랐다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도 보세요. 여기 3%에서 2.39 찍고 계속 올라가서 2.59까지 올라왔죠.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용대출 보세요. 신용대출도 4%까지 갔던 게 2%까지 떨어졌었어. 어떻게 담보대출보다 더 떨어졌던 신용대출이 지금 3.50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결국 가계대출과 그 속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이렇게 날립니다. 그 까닭은 금융채 금리가 상승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2020년 작년 8월달 보면 1.30이었던 게 지금 1.52로 1월 29일자 팍 뛰었죠. 이렇게. 그러니 당연히 얘들이 올라가죠. 이제 금리 인상은 초읽기에 접어들었어요. 자, 이제 매수자 실종. 여기 보세요. 지금 2020년 자 6, 7, 8, 9 쭉 있네요. 12월까지 다 높죠. 근데 이번에 1월달 엄청나게 줄었죠. 어디가? 전국이. 전국 전체적으로 작년에 11, 12월달 최대치 찍고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도 보세요. 서울이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적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확 줄었죠. 물론 최종 결과는 아니에요. 최종 결과 나와도 12월보다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경기도도 보세요. 좀씩 줄이다가 다시 쭉 늘다가 확 줄어버렸죠. 이렇게 지금 눈에 띄게끔 거래량이 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래량 준 것은요, 이제 매수자가 전멸당한 거라고 판단돼요. 정부가 뻘짓만 안 하면 글쎄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자, 여기 보세요. 예상 특단대책, 도시구밀개발, 역세권 범위 확대 및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개발 활성화,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신규 택지 지정, 수도권에 추가 택지 조정. 지금 막 시흥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서울도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저기 그린벨트 푸는 것 말하는 겁니다. 공공임대는 확대, 신규 아파트 공급을 차단.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기 신도시 100만 가구 지으면 뭐해? 공공임대나 짓는데. 공공임대 왜 이렇게 좋아해요? 빨갱입니까? 공공임대 이렇게 좋아하게. 공공임대는 여러분들 진짜 서민층, 그러니까 좀 극빈자 한 10% 미만? 이런 분들이 그냥 재산 포기하고 그냥 장기간 편안하게 싼 값으로 사는 게 공공임대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 돈의 격차가 팍 벌어지겠죠. 집 있는 사람과 공공임대 받은 사람들의 격차가 팍 벌어지겠지.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기 때문에 임대는 선호 안 해요. 그런데 임대만 자꾸 짓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가뜩이나 일반 분양이 적은데 그래서 연끌을 하는 거야. 분양을 자꾸 하면 뭐해? 임대만 짓겠다고 하는데 임대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좀 균형을 맞추세요. 여기 보세요. 서울과 수도권 멸실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멸실. 집은 이렇게 즉 주택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쓸데없는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공공임대는 하겠다고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모 유튜버가 지금 서울 아파트 대폭락 시작된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서 한번 빼봤어요. 자 96년에서 쭉 올라갑니다. 91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쭉 떨어지죠. 자 IMF 직전까지 떨어지죠. 그러다가 또 올라갑니다. 자, 2000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무려 2000 한 거의 10년 언저리까지 올라가요. 엄청나게 쪘죠. 그러다가 2013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올라간 게 지금 현재 2021년 기준 여기에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제가 했어요. 근데 위험하네요. 그쵸? 이거 추락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추락한다. 추락하면 어디까지 추락하느냐? 이 지금 우상향을 했는데 일본장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추락한 거 이렇게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지금 겁을 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이전에 하락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일정 부분 동감해요. 왜 그러느냐? 인구 때문에 그래요. 인구. 뭐 세대수가 증가하니까 뭐 의미가 없다. 1인 가구밖에 증가하는 거 없어요. 그 세대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면 정말 나중에 일장 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거품이 심해지면. 자, 이거 실질적으로 사례에서 강남구 모 아파트 보시면 여기 보세요. 50% 폭등했죠. 자, 11억 6천만 원. 근데 11억 6천만 원짜리가 6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41% 폭락을 했네요. 자, 이렇게 이때 빠진 것보다 이때가 더 위험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이제 30대 맞벌이 부부라는 새로운 수요가 등장. 최근에 왜 집값이 많이 떴냐? 연끌. 30대 맞벌이의 연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특히 신혼부부들 놀랍습니다. 자, 아파트 거주 비율이 69%, 70%. 지금은 신혼부부들이요 깨끗한 데 아니면 안 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연소득도 1억 원 이상이 20%예요. 신혼부부가 연소득 1억 이상이 20%라고요. 엄청나죠. 5천만 원 이제 연봉은 그건 부부 합산 5천만 원은 중간치도 못 가요. 심각합니다. 맞벌이 비부도 53.9 이러다 보니 연끌을 하는 거야. 자, 외국인 쇼핑하고 있네요. 중국인 1등 13,416. 즉 중국인이라는 외국인이라는 변수와 30대 맞벌이 고소득자의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 흐름 보니까 지방은 계속 추락, 서울은 올라가고 있네요. KB 시세.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주황색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수도권.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수도권이 계속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지방은 지금 급추락.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 부동산 114 이번에 또 쪘죠. 자, 3, 4가 다 뛰고 있다. 수도권이. 지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또 한 번 봤더니 자, 수도권 1등, 서울 2등, 5대 광역시 3등, 5대 광역시는 확 떨어졌죠. 기타 지방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5대 광역시하고 지방, 특히 비싼 것들. 이거 과거에 100주 연속 하락한 적도 있잖아.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천정 뚫는 집값, 서울 매가격. 역시 여기도 서울이 1등. 부산 폭락한 거 보세요. 부산 완전히 제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 같은데요. 전국 서울이 1등이에요. 수도권은 더 뛰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불붙는 서울 집값. 한 달 새 1.27 껑충. 자, 이게 지금 제일 높이 올라간 거 127 두 개. 서울 경기네요. 그리고 124 인천. 지금 제일 뜨거운 것은 서울 경기 인천 나란히요. 나머지 지방은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있는데 강원도 126 찍고 나머지는 다 지금 하향세예요. 얼마 전만 해도 지방이 더 쪘잖아요. 자, 그리고 선도 아파트, 서울 선도 아파트 보니까 올라다 떨어졌다 올라다 떨어졌다 하더니 최근에 보니까 1월달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즉 이건 강남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한강변이라든가 도심권의 비싼 아파트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아파트 급추락 온다. 금리 최대 급등의 거래 전멸. 자, 지금 거래량이 전멸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구라고 했어요. 지금 앞으로 두 가지 키워드, 인구와 정책.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정책 때문에 집값이 뛰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구가 변수가 됩니다. 인구는 무조건 마이너스죠. 인구는 줄고 있으니까.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값 거품은 끝없이 치솟을 수밖에 없으며 금리 인상이나 코로나 종식이 선언되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집값은 폭락할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김종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하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입과 매도, 갈아타기, 분양 등 종합적인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여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